오늘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Because then you can more house. 그것을 예측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으나 그런 일이 또 생길까봐 망연자실해 있었다. 또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식시장을 빠져나온 사람들은 장세가 올라가자 다시 한번 당한 꼴이 되었다. 우스운 것은 들은 장세가 올라가자 다시 한번 당한 꼴이 되었다. 우스운 것은 다음번은 결코 지난번과 같지 않다는 사실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위기는 항상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기에 대비를 했지만 결국 2019년에 코로나 위기가 터져서 우리가 또 폭락을 맞았죠. 위기는 항상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다른 형태로 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가올 재앙의 징후를 찾아 여전히 뒤만 돌아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올 재앙의 정체를 알 수 있을 때에만 해결 가능한 이야기이다. 나는 시장 예측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내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근사한 종목들, 특히 과소평가되어 있다거나 평가절하된 종목들을 사들이고 있다. 다우존스 지수가 오늘 1000이었든 2000이나 3000이었든 간에 아봉 프로덕츠나 베들레헴 스틸 또는 제록스 주식을 지난 10년간 보유해온 것보다는 마리오트나 머크 또는 맥도날드 주식을 가지고 있는 편이 당신에게 훨씬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지 모른다. 또한 이들 주식을 지니는 편이 채권이나 금융시장 펀드에 같은 기간 동안 넣어두는 것보다 나을지 모르는 일이다. 1925년에 그러한 근사한 기업들이 주식을 사서 대폭락 및 대공황을 거치는 동안 쥐고 있었더라면 사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1936년에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즉, 좋은 기업을 사서 쥐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장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장세 자체는 상관을 말아야 한다. 내가 이 한 가지 사실을 독자에게 설득시킬 수 있다면 이 책은 소임을 다한 것이다. 나를 믿지 못하겠다면 워렌 버펫을 믿으라. 버펫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쓴 적이 있다.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주식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만 무언가 어리석은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장소일 뿐이다. 버펫은 버크셔 해서웨이 사를 엄청나게 돈을 버는 기업으로 변모시켰다. 1960년대 초반 그 회사의 주식은 주당 7달러에 거래가 되었으나 같은 주식이 오늘날에는 4,900달러에 해당한다. 그 당시 버크셔 해서웨이에 2,000달러를 투자했었다면 현재 그것은 700배나 불어난 140만 달러의 값어치를 가진다. 바로 이것이 버펫을 성공적인 투자자로 만들었다. 그를 전례 없는 투자자로 만든 요인은 특정 기간 동안 주식값이 지나치게 비싸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그것을 몽땅 팔아 모두 파트너들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그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남겨주었다는 사실이다. 자발적으로 이익을 환원함으로써 투자자들이 그에 대한 보답으로 경영권을 계속 가지도록 기꺼이 허락한 일은 금융사상 독보적인 것이다. 나도 장세를 예측하고 경기 후퇴를 예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싶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나는 다만 버펫이 한 것처럼 수익성 있는 업체를 찾아보는 것으로 만족한다. 나는 형편없는 장세에서도 돈을 벌었다. 내가 선호하는 심루타성 종목들 중 다수가 장이 나쁠 때 가장 큰 움직임을 보였었다. 타코벨은 지난 두 차례의 경기 후퇴를 거치는 동안에 주가가 치솟았다. 1980년대에 들어 장이 나빴던 해는 1981년 뿐이었는데 그때 역시 드레피스 같은 주식을 사기에는 최적의 시기였다. 드레피스주는 2달러에서 400달러까지 엄청난 행진을 한 20루타 종목으로 정말 놓치기 아까운 것이었다. 다음번 경기 호황을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으며 예측력의 도움으로 몇몇 개의 인기 상승 종목을 샀다고 하자. 그래도 당신은 아무 예측력을 가지지 못했을 때나 마찬가지로 올바른 종목의 선정에 애를 먹어야 한다. 플로리다의 부동산 붐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여 불쑥 레디스주를 사버렸다면 투자한 돈의 95%를 잃게 되었을 것이다.
컴퓨터 붐이 일고 있음을 인식하여 포춘 시스템을 아무런 사전조사 없이 사버렸다면 그 주식이 1983년 22달러에서 1984년 1달러 88센트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철강 산업이 다시금 회복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서 철강 주식들이 리스트를 뽑아놓고 표적판에 붙여놓고 표침을 던져 LTV를 골랐다고 하자. LTV는 1981년에서 1986년 사이 26달러 50센트에서 1달러 10센트로 떨어졌는데 동기간 동안 같은 업종인 뉴코는 10달러에서 500달러까지 상승하였다. 나는 두 종목을 다 보유하고 있었는데 왜 뉴코는 팔고 LTV는 쥐고 있었을까? 나도 그저 표침이나 던져보는 편이 나았으리라. 적절한 장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차례차례 돈을 절반이나 잃게 된 까닭은 종목을 잘못 골랐기 때문이다. 당신이 장 자체에 너무 의존하여 주식의 선정에 소홀히 할 바에는 그저 아틀란틱시에 버스를 타고 가 도박을 하는 편이 낫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장이 좋아질 것 같은데 주식을 좀 사둬야겠어 하는 생각이 든다면 전화코드를 뽑아버려 될 수 있는 한 주변의 주식 중개인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세에 의해 수익을 얻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이다. 당신이 무언가를 걱정해야 한다면 웨스트포인트 페퍼럴사에서 침대 시트 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또는 타코벨이 신상품인 슈프림 브리토가 잘 팔리고 있는지 등을 걱정하라. 올바른 종목을 고르게 되면 장은 저절로 풀려나가게 되어 있다. 이것은 물론 과대평가된 시장이 존재치 않는다는 사실은 아니다. 단지 그에 대해 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시장이 과대평가되어 있음을 당신이 알게 될 때는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거나 당신의 투자 조건에 맞는 업체가 단 하나도 없을 때이다. 버펫이 그의 파트너들에게 돈을 돌려준 이유는 가지고 있을 만한 종목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수백 개의 개별 업체들을 살펴보았으나 기업 내용을 믿고 살만한 종목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필요한 단 한 가지의 매수 시도는 마음에 드는 업체를 찾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주식을 사는 것은 결코 늦지도 빠르지도 않다. 즉 월가의 대가 피터 린치는 장세의 좋고 나쁨을 따지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작 따져야 할 것은 좋은 기업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이 좋더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기업을 사면 재산에 손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많이들 좋아하시는 코스톨라니가 어떻게 대폭락 시장을 바라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입니다. 붐과 주가 폭락, 분리할 수 없는 쌍. 1982년과 1987년 사이에 일어난 증권시장의 변동은 대표적인 사이클 순환의 예이다. 피터 린치 책에서 봤죠. 1987년이 블랙 먼데이입니다. 이런 예는 역사상 수없이 찾아볼 수 있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원자재든 외환이든 또는 부동산이든 모든 사이클은 동일한 패턴에 따라 움직인다. 상승 운동 및 하강 운동은 인간 심리, 즉 놀라서 당황하거나 혹은 신이 나서 들떠있는 심리 상태의 반영이다. 붐이나 주가 폭락은 절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쌍이어서 하나가 없는 다른 하나의 존재는 생각할 수도 없다. 번성기의 붐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결국에 가서는 그것을 터뜨리는 바늘이 나타난다. 그것은 영원 불변의 법칙이다. 붐 없이 폭락 없고 또한 폭락 없이 붐도 없다. 400년에 이르는 주식시장의 역사는 바로 붐과 폭락의 반복 그 자체이다. 그중 대부분은 잊혀졌으나 몇몇은 세계를 변화시켰고 역사에 기록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폭락을 두려워하잖아요. 하지만 폭락이 있고 그 예전에 아이들이 회의에서 소통한 식당 하나를 오픈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두 합치면 시장은 이미 발견하고 있었노라고 말했지만 그 사태 이전에는 아무도 내게 그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었다. 10명 중 8명의 투자자들이 우리가 1930년대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부르짖던 가장 비관적인 순간에 주식시장은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세상은 평온해졌던 것이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마지막 재정적 결론에 도달하든 간에 우리는 항상 다음번에 일어날 일보다는 지난번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우리 자신을 대비시키려는 듯이 보인다. 이러한 과거지향적 대응이야말로 지난번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내다보지 못한 사실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10월 19일의 대폭락 그 이튿날 사람들은 시장이 계속 폭락할 것이라고 걱정하기 시작했다.
시장은 이미 폭락해 있는 상태였으며 우리는 그것을 예측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으나 그런 일이 또 생길까봐 망연자실해 있었다. 또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식시장을 빠져나온 사람들은 장세가 올라가자 다시 한번 당한 꼴이 되었다.